다음은 온대저기압과 날씨 상황인데요. 전선면과 전선에 대한 거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그 다음에 전선의 종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항상 정의를 얘들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해 놔야 돼. 전선면이랑 전선 이 정의를 보시면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지? 그러면 지표면과 이루게 되는 경계면이 있고 지표면과 전선면에서 생기는 경계선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3D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림을 보시면 요 3D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지표면에 경계선인 전선이 생기고 얘네들이 이렇게 경계면인 전선면을 그릴 수 있거든. 이걸 요렇게 양 방향에서 압축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2D가 돼요. 2D로 우리가 이거를 압축시켜서 그려보면은 요렇게 전선면은 곡선을 이루면서 만나는 경계선이었던 전선이 한 점으로 모이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전선이 되고 전선면은 여기가 되고 3D와 2D 버전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잘 이해해야 어떨 때는 3D로 나오고 어떨 때는 2D로 나왔을 때 우리가 뭐야 이게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됩니까? 전선에서는 두 기단이 만나기 때문에 두 기단이 일단은 세력 다툼이 벌어져. 따라서 따뜻한 공기냐 차가운 공기냐 즉 온도 때문에 밀도가 달라지거든요.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고요. 그래서 상승하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커서 더 아랫면 지표면 부근을 점유하게 돼. 오케이? 따라서 이러한 두 기단 사이의 세력 싸움을 우리가 이제부터 만나게 될 겁니다. 전선면의 그래서 아랫부분은요 찬 공기가 이렇게 차지하게 될 거고 전선면의 윗부분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차지하게 될 거야. 오케이. 전선 주변의 날씨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데 두 기단의 성질을 따라가게 되겠지. 어떤 것이 세력이 더 큰가. 따라서 전선이 통과했을 때 기 압도 변하고 기 온도 변하고 강수량 풍향 등 이러한 날씨가 확확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요 전선의 종류를 들어가기 위한 베이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선생님이 먼저 좀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종류 폐색전선, 정체전선까지 이렇게 좀 볼 거예요.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얘들아 기단의 성질이 달라야 돼. 두 개의 기단 성질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우리가 지표면으로 생각해서 찬 기단, 따뜻한 기단, 찬 기단 이렇게 기준을 잡고 두 개의 기단이 만나는 상황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한 번에 그릴 거예요. 지표면으로부터 얘네들은 이동을 할 건데 그냥 쉽게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요거를 기준으로 잡을 거야. 찬, 따, 찬의 순서로 이렇게 이동하는 공기 덩어리들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게 되는 지점이 두 지점이 있겠지. 그때 찬 기단이 더 밀도가 크고 묵직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 그곳을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사가 좀 완만하게 살살살 올라갈 거야. 뒤에서 따라온 찬 기단은요, 따뜻한 공기를 확 밀치면서 지표 부근을 장악하게 돼. 그러면은 또 상승하는 건 따뜻한 공기인데, 지금 오른쪽과 달리 뒤에서 찬 공기가 확 밀치면 얘가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경사가 달라지거든. 그때 만들어지는 구름 모양이 달라져요. 따라서 구름의 형태 살살살살 찬 기단을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는요. 층, 운, 형을 만듭니다. 구름의 종류가 층, 운형이 되고 확 상승한 공기덩어리는요. 저군형을 만들어. 오케이.
그러한 상황에서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지 여기는요 온난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온난전선을 형성해. 그래서 온난전선을 이렇게 동글 동글 동그랗게 따뜻한 기단이 확 올라가게 되는 이 상황에서는 찬 기단에 의해서 확 밀쳐진 한랭전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뾰족뾰족하게. 따라서 이게 기본 세팅이고요. 충운형은 조금 복잡하게 구름 이름이 달라지거든. 온난전선의 바로 앞쪽에는 난충운, 그 다음은 고충운, 좀 더 높아졌다 이거야. 그 다음에 권충운, 권운,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지고요. 비를 뿌리는 건 대부분 요 온난전선의 바로 앞쪽 난충운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난충운이 충운형이기 때문에 얘는요 넓은 지역에 이렇게 비를 뿌려요. 그래서 넓은 지역이고 이슬비고 온난전선의 앞쪽이고 오케이. 찬 공기가 확 밀치면서 따뜻한 기단이 상승했을 때, 공기가 상승했을 때 얘네들은요 정란운, 적운형은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해. 정란운, 적운 이렇게 만드는데 얘는 소나기성 비를 확 뿌립니다. 어떻게 뿌리는지 보자. 좁은 지역이고 왜냐면은 적운형이니까 소나기성 비고 한랭전선의 뒤쪽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두 개의 전선 같이 봤고요. 그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전선의 종류는 당연히 중요해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먼저 그 다음에 폐색 정체전선 이렇게 갈게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의 아래쪽을 파고듭니다. 확 파고든 거야. 밀도가 크기 때문에 찬 공기가 당연히 지표면에 있어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슉 올라간다고. 경사가 급하고요. 전선 자체에 이동하는 속도가 있거든. 얘는 빠릅니다. 형성되는 구름은 적운형 구름으로서 적운 정란운. 오케이. 방금 그렸던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얘들아 그냥 표가 완성된 거야. 표를 따로따로 케이스별로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저 그림을 그리면서 지구과학은 그림을 잘 그리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강수구역과 형태, 전선 뒤쪽이고요. 한랭전선 뒤쪽 좁은 지역의 소나기성비. 오케이. 기온 기압 얘네는요. 우리가 풍량까지도 온대저기압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거든. 기온 기압은 지금 선생님이 언급을 좀 할 건데 풍량은 온대저기압 가서 할 거예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일단은 경사, 온난전선 같이 본 다음에 기온 기압 보자. 충운형 구름이지 슬슬슬슬 올라간다 라고 했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갑니다. 찬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가면서 형성하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면서 이동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경사는 완만하고요. 속도는 느립니다. 충운형 구름에서 여기에서는 우리 난충운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고충은, 권충은, 권은 전선 앞쪽에 비가 내리고요. 넓게 내려요. 지속적인 비 또는 이슬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온과 기압 보자. 기온은 지금 원래의 상태에 찬, 따, 찬이었지 얘들아.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찬, 기온 낮아. 따, 기온 높아. 찬, 기온 낮아. 그리고 기압은요. 얘네들이 찬 공기잖아. 기압이 어떨까? 밑으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높아요. 그래서 요렇게 반비례 관계가 세트야 얘들아. 기온이 높지? 그러면은 올라가지, 상승하지? 기압은 이렇게 낮아지고 다시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기온은 낮아졌어. 기압은 높아지는 거지. 하강하니까 아래쪽에 깔리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이게 무조건은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 전선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괜찮아요. 따라서 기온이 한랭전선을 통과하면 더 하강이 돼요. 왜? 찬, 따, 찬이잖아. 그러니까 한랭전선을 통과하면 차가워진다. 그 뜻. 기압은 높아진다. 온도 하강, 기압은 상승. 됐습니까? 여기는 지금 찬, 따 였잖아. 그러니까 온난전선을 통과하면 이렇게 따뜻해진다. 기온은 상승, 기압은 하강. 오케이. 풍향은 중요하고요. 온대 저기압 뒤로 가서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궁금해서라도 좀 참아주세요. 폐색전선 여기 들어가면요. 이동 속도가 빠른 아까 속도 얘기했지? 빠른 뒤쪽에 한랭전선이 마치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따라잡습니다. 누구를? 이동 속도가 느린 앞쪽에 온난전선을 따라잡는 거야. 그러면서 겹쳐져요. 얘네가 겹쳐지면서 폐색 전선을 만드는데 일단 모양을 잠깐 쓱 보면 폐색 전선이랑 정체 전선은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뭔가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이 같이 있는 그 느낌적인 느낌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 그러니까 공부는 정확하게 뒤따라온 한랭 전선이 여기 뾰족뾰족했던 얘가요. 따라잡은 거야. 달리기. 그래서 겹쳐주는 거야. 여기 사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방향으로 온난 한랭, 온난 한랭, 온난 한랭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게 폐색.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폐색 전선에서도 종류가 또 갈려요. 종류가 어떻게 갈리는지 한랭형이 있고 온난형이 있거든. 요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얘네들은요. 한랭전선 쪽에 찬 공기가 더 차갑냐, 덜 차갑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뒤따라온 뒤쪽의 공기가 더 차갑냐, 덜 차갑냐. 왜냐? 찬따 찬이지. 찬따 찬. 그러니까 앞에도 차가워. 뒤에 따라왔는데 또 차가워. 그러면 누가 지표면에 더 밀접하게 있을 거냐. 지표면에 더 깔려 있을 거냐. 이거를 배틀을 떠야 돼. 얘들이 세력 다툼을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지표면에 더 붙어 있으려면 밀도가 더 커야 돼. 더 차가워야 돼. 이해됩니까? 따라서 원래 있는 요 상황 찬, 따, 찬 요 상황인데 뒤따라온 요 차가운 공기가 한랭 전선을 가지고 있는 형성하고 있던 공기가 더 차가웠다 이거야. 더. 오케이? 그러면 누가 점유합니까? 얘가 지표면을 점유하는 거야. 그러면 따라갔을 때 앞에 있던 덜 차가운 찬 공기가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이해돼? 따라서 따뜻한 공기는 당연히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했을 거고 덜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만난 요 부분에서 폐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보여요? 여기 지금 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지표면에 맞닿고 있는 거 보입니까? 그림을 잘 봐야 돼. 오케이? 따라서 얘네들의 비를 뿌릴 건데 비를 뿌릴 때 일단은 폐색이 되면은 온난전선의 앞쪽에도 비가 오고 한랭전선의 뒤쪽에도 비가 오고 그래서 지역이 넓은 지역에서 비가 내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온난형 볼게요. 온난형 폐색 전선을 보면 이렇게 지표면이랑 맞닿아 있던 찬 공기, 따뜻 공기, 찬 공기가 있는데 뒤따라 온 게 이번에는 덜 차가운 거야. 그래서 온난형인 거야. 뒤에 찬 공기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덜 차갑기 때문에 얘가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타는 거지.
얘가 더 차가운 애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따라서 폐색 전선이 따뜻한 거는 요렇게 이제 올라왔어. 여기 따뜻한 것과 만나는 요 부분에서 먼저 폐색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번에는 얘가 더 차갑기 때문에 얘가 지표면이랑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고요. 오케이? 따라서 한랭형과 온난형 이게 중요해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정체전선 이렇게 넘어가면요. 정체전선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정체전선은요. 세력 다툼 때문에 생긴 거야. 그래서 같이 있는 거 이렇게만 기억하면 안 돼요. 세력 다툼, 즉 어디에서부터 올라왔는가 이걸로 이 그림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 얘는 세력이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 물러남이 없어 정체하고 있는 거고 정체하고 있는 동안 비를 계속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마전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장마전선이 만나는 경우 정체전선을 형성하는 경우 좀 아래쪽에다가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얘네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있을 때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 다툼이 일어나. 오호츠크에는 한랭하죠. 북태평양은 온난해요. 고온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고온 다습하잖아. 이런 상황에서 북태평양 고기압 이동하고요. 그러면은 얘가 만드는 거 우리나라 요 중간 어디쯤에서 조금 요 중간 어디쯤에서 온난한 해가 올라왔기 때문에 온난전선을 이렇게 형성하게 돼. 그런데 오호츠크의 기단은요. 한랭한 해가 한랭한 고기압이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 그래서 한랭한 애들은 내려오면서 형성돼서 이렇게 정체전선의 모습 보입니까?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서로 내려오면서 그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얘네가 한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양쪽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태평양 기단의 힘이 더 세면 조금 더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북상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 오호츠크의 기단의 세력이 조금 더 세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내려가게 하겠죠. 남하한다 이렇게 말해요. 즉 정체전선이 형성되는 위치는 위도적으로 왔다 갔다 조금 위아래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습니다. 전선의 세력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요 강수 구역인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얘기했을 때 얘는 한랭전선의 뒤쪽이요. 온난전선은 앞쪽이요.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거를 따라가 보면 폐색 전선은 아까 비교합니다. 폐색은 이렇게 온난한 곳 사이사이로 따라잡은 한랭 전선 들어와 있는 거잖아. 온난 전선의 앞쪽과 한랭 전선의 뒤쪽과 이렇게 강수 구역이 앞쪽, 뒤쪽 다 넓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폐색전선 강수구역이 넓다 이런 표현이 뒤따라 온 거였어요. 그런데 정체전선 봐봐. 한랭전선 입장에서 뒤쪽. 이게 한랭이니까 요거에서 뒤쪽. 온난전선의 입장에서는 앞쪽. 어때? 일치. 한랭전선의 뒤쪽과 온난전선의 앞쪽이요. 일치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비가 내리는 강수구역이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표현이 나오느냐. 오호츠크의 기단이 이렇게 내려오고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올라와서 만나는 이 지점에서 북쪽 상공에 비를 뿌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우리나라 지도상에 여기 북쪽 상공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잘 강수구역을 판단해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얘들아 강수구역 찬 공기가 있는 쪽에서 형성되는구나 이러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 우리 찬, 따, 찬 이렇게 됐을 때 따, 찬 한랭전선 찬 공기 쪽 찬, 따,
찬이었지? 온난전선 앞쪽은 찬 공기 쪽.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회색 전선은요, 둘 다 찬 공기들이 만났잖아. 그래서 넓게 다 찬 공기. 한랭전선, 요 온난전선이 세력이 비슷할 때 정체전선 보니까 찬 공기 쪽. 이해할 수 있겠어? 찬 공기가 있는 쪽에 강수구역이 형성됩니다. 오케이. 정체전선은 하나 더 추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는 버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 당황하지 말라고 한 지표면과 이렇게 전선면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따뜻한 건지 차가운 건지 알 수가 있어. 왜? 얘가 이렇게 타고 올라갈 거니까. 즉 여기가 따뜻한 곳이란 말이야. 즉 여기가 남쪽이자 어떠한 기단입니까? 북태평양. 이해할 수 있겠어? 요거를 우리가 상승하는 요 전선면을 보고 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이요. 요렇게 정란을 만들어서 비를 찬 공기 쪽에 뿌린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가 북쪽이고 오호츠크의 기단 쪽이고 그래서 우리가 북쪽 상공에 비가 온다 이런 표현이 기출이 됐었습니다. 오케이. 중요해요. 1번 버전, 2번 버전 모두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중요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다음 온대저기압과 날씨 이렇게 나와 있죠. 온대저기압 이거는요 매년 기출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만큼 정말 많이 문제화되고 있고 중요합니다. 온대저기압 다음 시간에 이어질 태풍은 열대저기압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유사하지. 문제에 같이 나오거나 경련으로 출제되거나 아니면 둘 다 나오거나 정말 출제 빈도가 높은 상황이에요. 온대저기압과 날씨 들어가 보자. 온대저기압은요. 일단은 이름에서 온대, 중위도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태풍 열대저기압, 열대, 저위도일 거예요. 중위도의 온대지방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은근히 잘 놓쳐요. 이런 거 중요해. 중위도 온대지방. 발생하는 요 상황에서 전선을 동반하는 저기압으로서 요 전선들 때문에 날씨가 달라지고 기온기압이 달라져요. 다른 일기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에너지1은 뭐냐? 얘네가 왜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야.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들면서 섞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붙여놓은 요 그림으로 이해가 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 그림을 좀 그려볼 겁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얘를요 마치 물처럼 수조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네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모형인데 동일한 수조 상황이에요. 동일한 수조 상황에서 얘네가 칸막이로 처음에는 막아놓고 오케이? 칸막이로 막아놓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은 거야. 그거를 이제 물로, 잉크를 넣어놓은 물로 이렇게 많이 비유하기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각의 무게중심이 있어요. 얘네들의 각각각의 무게중심, 선생님이 조금 높게 그려서 각각각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처음 기준을 이렇게 좀 잡아 놓을 겁니다. 각각각의 무게중심이 있는데 거기에서 찬 것, 따뜻한 것 각각의 무게중심이 있지? 하지만 수조 전체의 무게중심은 조금 더 차가운 쪽에 이렇게 쏠려 있어요. 차가운 애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오케이?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칸막이를 제거합니다. 칸막이를 제거하면 얘네가 섞이겠지. 차가운 애가 더 아래쪽을 점유하게 될 거고 따뜻한 애는 더 위쪽으로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대류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칸막이 제거 후에는요, 찬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거야. 그러면 차가운 녀석에 또 무게중심이 있을 거고, 따뜻한 것에 무게중심. 각각각이 무게중심이 요렇게 있을 거거든. 하지만 전체 무게중심은 어느 쪽? 차가운 쪽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전체 무게중심은 요렇게 자리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원래 자리했던 요 무게중심의 위치 여기였죠? 조금 어긋났네요. 원래 무게중심의 요 위치 여기랑 현재 섞이고 나서 무게중심의 위치 어떻게 됐다? 이만큼 감소했다 이거야. 그게 위치 에너지로 감소 요렇게.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다라는 건 원래 위치로부터 내려왔다 이 뜻이잖아. 그럼 이 에너지가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온대 저기압을 형성하는 데 쓰이면서 이걸 움직이게 하는 운동 에너지로 요렇게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것부터 그러면은 연중 운동 이게 대류야. 대류하면서 섞이죠. 무게중심이 내려갔다. 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됐다. 요 뜻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요 내용을 이해해서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그거를 볼 겁니다.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지는 요 생성하는 순서를 나열해라 이 문제 또는 그림이랑 매치해라 이런 것들은 잘 나오는데요. 너희가 시작을 자꾸 깜빡깜빡 놓칩니다. 왜 놓치느냐? 정체전선이 무슨 온대저기압을 만들어 요거를 잘 연결을 못해. 정체전선은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온난전선 볼록볼록 올라와 있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랭전선 이렇게 돼서요. 얘네가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어. 중위도 지방에서 고위도의 찬 공기,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만났는데 서로 팽팽하게 힘이 세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도 않는 정체전선. 그런 상황인데 얘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파동. 꿀렁꿀렁 움직입니다. 남북간에 기온차가 생기면 파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랬을 때 얘네가 회전하면서 저기압성 회전이 동반되면서 분리가 돼.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분리되기 이전 정체전선부터가 온대저기압을 만드는 준비 상황. 기본이 되는 거야. 그렇게 완전히 분리되면요. 온난만, 한랭만 이렇게 정체전선으로부터 온대저기압이 발달돼. 온대저기압은 파동의 마루 부분이다. 요 꼭지점의 저기압 얘를 동반하면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이렇게 같이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 우리가 아까 한 거 한랭전선의 속도, 이동 속도가 빨라요. 온난전선 느려서 따라잡혀요. 그래서 얘네가 겹칩니다. 그게 폐색이 시작돼. 윗부분부터 폐색이 시작되면서 이게 한랭형일지 온난형일지 그건 그때 조건에서 우리가 판단할 거고요. 이렇게 겹쳐지면서 폐색 전선을 완전히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멸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야. 오케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지는 폐색 전선이 뚜렷하면 뚜렷해질수록 이제 온대 저기압은 사라지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얘가 사라지자마자 날씨가 쨍 맑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얘네들은요 비를 뿌릴 걸 다 뿌리고 서서히 빗줄기도 약해지고 얘네들이 그러다가 사라지는 거 완전히 소멸하는 거지 바로 딱 날씨가 쨍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온대저기압의 소멸. 오케이. 온대저기압 주변의 날씨 이렇게 나와 있지 얘들아. 아까 한랭전선, 온난전선 표로 정리했던 것처럼 얘 역시 그림으로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해주면 표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온대저기압은요. 편서풍 영향을 받으면서 이동해 당연히 서에서 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가지고
어느 지역의 날씨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시간이 지나는 일기도 배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랑 연결할 수 있거든.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 서에서 동으로 이동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온난전선이 먼저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한랭전선 순으로 통과를 합니다. 전선 경계로 풍향, 날씨, 기온, 기압 이런 거 다 변하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아주 높은 빈도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밑에다가 그림을 그린 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표가 얼마나 이해되는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기본 지표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찬, 따, 찬의 기본 상황, 그치? 그런 상황에서요 만들어집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요. 오케이. 그 중심에 저기압이 있는 거 이게 온대저기압. 온난전선 동글, 한랭전선 뾰족 그렇게 해서요.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요. 우리는 이제 관측 위치,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온난자선 앞쪽에 비가 내리는 거 우리 알고 있지. 그런데 앞쪽 상황을 구역을 또 나눠놨어요. A, B. 이거는 문제 상황에서 A만 줄 수도 있고 A, B 이렇게 구역을 다 나눠둘 수도 있기 때문에 요 A, B, C, D 위치를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죠? 우리가 위치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온난전선은요. 무슨 구름? 난층운부터 고층운 여기까지가 지금 그림상으로 B고요. 권충은 권운. 온난전선의 앞쪽을 이렇게 좀 구분해 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가 C. 그리고 여기가 D. 그 다음에 E. 이렇게 되어 있지. 요 상황에서 뒤쪽에는 무슨 구름? 적란운. 됐습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구름 형성됐으니까 비가 내릴 거 아니야.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슬비, 지속적인 비. 좁은 지역에 걸쳐서 소나기성비. 됐죠? 기온과 기압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결. 기온과 기압, 찬. 기온 낮아. 기압 높아. 따. 기온 높아, 기압 낮아. 그치? 찬. 기온 낮아, 기압 높아. 오케이? 그래서 찬, 따, 찬. 이거는 기온을 먼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기압을 연결하면 된다 그랬지. 그쵸? 요거 헷갈릴까봐 요거는 지울게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기온과 기압은 요 그래프 정말 많이 나올 거고요. 밑에 또 다른 그래프 있어요. 요 그래프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저기압 이거를 또 자꾸 까먹는데 얘들아 얘네들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는요 흐리고 비가 오는 거야. 그런데 특징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요 A 지역 권충운과 권운이 있는 곳에는 햇물이 달물이라 그래서 해 주변에 이렇게 링처럼 보이는 거 달 주변에도 이렇게 링 고리가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이런 게 온난전선 바로 앞은 아니고 조금 멀리 있는 구름 쪽에서 형성된다라는 게 특징이라서 좀 기억을 해줘야 되고 지속적인 비가 내리냐 소나기성 비가 내리냐 이런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저기압이기 때문에 얘들아 흐려. 그런데 반짝 요 C 지역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반짝 나타납니다. 오케이? 따뜻한 상황이다 보니까 구름을 잠깐 소멸시켜. 그런 부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안 다뤄봤던 건 요 풍향, 요게 중요합니다.
풍향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 식의 반대로 불어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 써요? 엄지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감싸 쥐라 그랬지.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엄지를 아래로 하고 감싸 쥐면은 우리가 이렇게 감싸주면은 반대 방향이 되겠네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 오케이. 이 상황으로 감싸주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거.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응? 선생님이 왜 하관 기류를 그렸냐 얘들아? 미안요. 요거는 지금 저기압이잖아. 상승 기류를 그려야죠. 그치? 상승 기류.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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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 선생님 그림 못 그린다 그러면서 지금 몇 번을 그린 거예요. 그쵸? 요렇게 상승하는 기류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 부분에 공기가 다 올라간 거야. 그래서 저기야. 그치? 감아 쥐다 보니까 불어 들어오는 거. 오케이? 이해됩니까? 요 상황으로 우리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요렇게, 오케이? 그리고 요렇게 불어 들어가요. 요렇게 불어 들어갈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풍향을 이제 따져줘야 되죠. 방위표를 그려서 풍향을 따질 겁니다. 지금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무슨 방향? 요 방향에서 이렇게 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방향? 남, 동풍. 오케이? 따라서 여기에서는요, 남동풍이 불어요. 온난전선 앞쪽이요. 중간에는 요렇게 또 방위표를 그려보면 남, 서풍. 오케이? 남서풍이 붑니다. 그리고 또 요쪽에서 풍향을 우리가 판단해 보면 북서풍, 오케이? 북서풍이 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니까 요 풍향만 남동, 남서, 북서풍 요것만 따라와 보면 우리가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있고요. 남동풍이 1번, 2번이 남서풍, 3번이 북서풍이 되는 거야. 시간은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아까 사람이 여기 있었거든 얘들아. 여기 사람이 여기 위치에서 즉 온난전선 앞쪽에 있다가 사람이 온난전선의 한랭전선 사이 그리고 사람이 한랭전선의 뒤로 가는 걸 우리가 시간 흐름으로 좀 판단할 겁니다. 원래대로면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온난전선, 한랭전선 요 온대저기압이 이동하는 거거든. 원래는 사람이 집중 여기에 있었지 얘들아. 온난전선의 앞쪽. 근데 우리는 편서풍의 바람으로 온대저기압이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은 사람 가만히 있고 요렇게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 그럼 온대저기압이 완전히 사라져 갈 거야. 그런데 온대저기압이 사라져가는 요 방향으로 계속 온대저기압을 이동시키면서 그리기는 힘들어. 따라서 사람이 온난전선의 앞에 있다가 여기 앞 온난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다가 한랭전선의 뒤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려면 마치 사람이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것처럼 1번 온난전선의 앞 2번 온난과 한랭전선 사이 3번 한랭전선의 뒤 이렇게 마치 걸어가면서 날씨 변화를 체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동 방향을 사람 입장으로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따라서 원래는 이렇게 편서풍으로
온대 저기압이 이동하는 거지만 우리는 사람이 이동하는 것처럼 이거를 체감해 볼 거다라는 거야. 그럼 바람의 방향, 풍향 어떻게 됩니까?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죠. 온난전선 통과하면요.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죠. 한랭전선 통과하면요. 이해할 수 있을까? 따라서 이제 정리합니다. 원래 풍향은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판단. 온난전선 앞쪽 남동풍, 중간 두 전선 사이 남서풍, 그리고 북서풍. 그런 상황에서 전선을 통과합니다. 얘는 남동에서 남서 온난전선의 통과, 남서에서 북서 한랭전선의 통과.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시계 방향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밑에 선생님이 또 붙여놓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해를 해볼 건데 우리가 남동, 남서, 북서풍으로 이동하는 요 풍향을 일직선으로 그려볼 거예요. 일직선으로 그려보면은 첫 번째 남동풍 방향. 오케이? 1번. 그리고 남서풍의 방향. 2번. 그리고 북서풍의 방향. 3번. 즉, 바람이 전선이 통과하면서 바람의 방향, 풍향이 바뀌죠? 시간 순으로 치면 1번, 2번, 3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바람의 변화가 남동에서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기 때문에 전체가 시계 방향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풍향이 바뀐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고 하지만 기준을 잘 잡아야 돼. 온대 저기압이 나. 여기 있지? 나의 위쪽. 즉 북쪽으로 통과할 때. 북쪽과 오른쪽을 우리가 같게 볼 거고 왼쪽과 남쪽을 같게 볼 거야. 방향적으로. 따라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 기점으로 우리가 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는 여기 있는데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나는 온대저기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오케이? 근데 온대저기압이 항상 내 머리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만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지나갈 때 우리가 오른쪽 시계 방향 얘와 반대, 시계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시계 반대 방향의 그거대로, 시계 방향은 그거대로 이렇게 기준을 자꾸 달리하면서 기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을 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방위표를 선생님이 일단은 그려는 줄 테지만 오른쪽 기준으로 기억하는 게 좋다 그랬고 방위표는 현재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가 북쪽이자 오른쪽 요렇게 그래서 남동 남서 북서가 바뀌는 게 시계 방향인 거 확인해 보시고 얘네들은요 요렇게 방위표가 되기 때문에 남동, 남서, 북서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거 왼쪽에 위치하고 있을 때 오케이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지학에서는 방향 정말 많이 다뤄요. 체크포인트 보시면 일단 여기서는 연습이기 때문에 날짜가 그냥 나와 있지만 우리는 날짜 없이 언제 게 먼저인지 이런 것들을 나중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 A 위치가 현재 온난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네? 그러면은 A 위치는 온난전선 앞쪽에 있을 때 이게 먼저. 오케이? 한랭전선의 뒤쪽에 존재할 때 이게 가장 나중. 이게 3등, 현재, 먼저. 요렇게. 관측 장소 A의 날짜별 위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6일은 온난전선 앞 7일로 갑니다.
두 전선 사이 8일로 갑니다. 한랭전선 뒤. 오케이. 온대저기압이 이동하는 방향과 그 까닭은요.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A지역 날씨 및 풍향 변화. 온난전선의 앞쪽인데 더 멀리 앞에 있을 때는 뭐라 그랬지? 햇물이, 달물이. 이거는 학교에서 언급할 건데 언급하면은 따라가면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비, 이슬비. 여기는 아직까지 다 6일 상황이에요. 온난전선의 앞쪽. 그러다가요. 반짝, 아이고, 맑다 그랬죠? 맑음. 오케이. 그때요. 한랭전선까지 지나버리면 다시 소나기성비. 이렇게 되죠. 풍향도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풍향은요. 지금 이슬비가 내릴 때 남동풍. 온난전선 앞. 두 전선 사이가 남서풍. 한랭전선 뒤가요. 북서풍. 요렇게 풍향이 변화하는 것까지. 됐죠? 중요합니다. 오케이. 뒤에서 일기예보 잠깐 끊었다 갈게요.